안녕하세요. 직장인들 중에서 디벨롭을 제일 잘하는 여러분의 왕과장 Y입니다요. 지금 이 시간은 우리가 신축을 했을 때 타임테이블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공사가 진행되는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한 다음에 실제 저의 두 번째 현장 사진을 가지고 시간 흐름에 따라서 영상을 공유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이야기하시면은 공사가 이런 식으로 진행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먼저 그 계략적인 이미지를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사전 검토를 해야 되고요. 사전 검토 손품에서 정말 여기가 괜찮다 싶을 때는 실제 임장을 가보는 거죠. 그러니까 현장에 가기 전에 먼저 사전 검토가 이루어져야지 여기서는 수익이 나오겠구나 안 나오겠구나 그거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장을 가고 임장 전에 여기서 이제 신축을 해봐도 괜찮겠다 라고 했을 때 비로소 이 시점에서 계약을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계약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그 땅에서 수익률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먼저 확인한 다음에 행정적인 것들을 모두 검토한 다음에 바로 이 부분에 계약을 해야겠습니다. 계약을 하고 나서 보통 3개월에서 6개월의 잔금 기간을 두는데 그 사이에 우리는 도면과 허가를 다 맡아야 됩니다. 구청에서요. 그래서 철거 준비를 하고 바로 철거를 하게 되죠. 철거라는 것은 이런 집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철거를 다 한 다음에 바닥에는 정화조를 묻게 되죠. 정화조는 은가통을 묻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 정화조를 바닥에 묻고 철근을 묶은 다음에 철근을 하기 전에 먼저 바닥에 맨 땅바닥에다 스티로폼을 놓고 비닐을 깐 다음에 버림 타설이라는 걸 하게 되고요. 그 위에 비로소 철근을 엮고 철근을 엮은 다음에 시멘트 콘크리트를 부으면은 바닥이 되고 벽이 되고 다시 또 바닥이 되고 별이 되고 그러니까 철근과 콘크리트를 계속 1층, 2층, 3층 반복을 해가면은 건물의 모양이 만들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밖에서는 이렇게 건물의 모양이 만들어져 가고 안쪽에서는 방바닥 보일러도 깔게 됩니다. 그걸 보통 2번에 나서 기포 방통 작업이라고 하고요. 콘크리트 건물이 다 만들었으면은 외벽에 치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외벽 작업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보면은 외벽 작업도 어느 정도 마무리지면은 비계, 시바라는 것을 철계, 시바는 일본 말이고요. 비계를 철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샤시 창호도 마무리 짓고 어느 정도 건물이 이루어지면은 이렇게 가스 연결되고 수도도 연결되고 가스 수도 인입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경계석을 더 가지고 경계석 안쪽으로는 주차장 타설을 하고요. 경구 바깥쪽으로는 이렇게 도로 포장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준공 준비를 하고 준공 검사가 끝나고 나면은 나머지 다른 편의 공사도 하고 내부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임대를 이루어지죠. 자, 이제 그럼 지금부터 제가 직접 했었던 2호점 사진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서 건물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일대기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건물을 소개해봤습니다. 건물을 소개해봤는데요. 소개받고 나면은 실제로 임장을 가가지고 그 주변에 사진을 찍어요. 사진을 왜 찍냐면은 나중에 민원에 대비하기 위한 것인데 이렇게 벽에 크게 간 것들 이런 것들을 사진으로 다 영상으로 남겨놓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나중에 공사를 할 때 이런 민원이 나중에 발생하면은 아닙니다. 여긴 처음부터 이런 현장이었어 라고 말해주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체크를 합니다. 이런 것들은 공사하기 전에 상태가 어땠는지 미리미리 체크를 하는 거죠. 약간 인간적이 아닐 수도 있게 되는데 민원에서 CCTV 멱살 잡고 싸우는 것보다도 이런 증거 사진을 가지고 있는 게 건축주한테는 유리합니다. 그래서 세세하게 꼼꼼하게 이런 것들을 사진 기록을 남기고 이런 옆집 철문이고요.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사진들을 바닥 상태 모두를 기록을 남깁니다. 이렇게 깨진 것들, 강한 것들 모두가 사진 기록을 남겨둡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거는 저희가 철거하기 전에 철거는 지금 이 집인데요. 정화조 청소를 합니다. 정화조 청소를 하는 이유는 정화조 청소 필증이 있어야 철거가 가능해요. 그래서 옛날 집이라 정화조가 2군데나 있었고 찾는 것도 힘들었어요. 참고로 정화조 청소는
시즌 때는 보통 2달 정도 걸리니까는 잠금 전에 매도자가 정화조 청소 필증을 같이 제출한다라는 것도 옵션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철거가 될 거고요. 내부 사진에 철거 전에 이렇게 지금 대충 위치에서 가림막도 쳐놨습니다. 이 집은 전 주인이 경매를 받아가지고 리모델링해서 월세를 받으려고 했는데 그 비용을 감당 못해서 방치되었던 집을 제가 매수하게 된 겁니다. 되고요. 이 집이고 당일날 철거날 업자들이 도착을 했고요. 포크레인 차가 들어왔는데 이 골목길 사이는 최소 3m가 되어야지 펌프카나 콘크리트 차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골목길 집을 살 때는 3m가 되는지 확인하시고요. 집을 철거를 하기 시작합니다. 먼지 때문에 이렇게 계속 한 살에 물을 뿌리고요. 이렇게 실제적으로 한 집을 보시는 데는 반나절이 걸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업자들이 와서 정리하고 다 철거한 다음엔 건축 표지판을 붙여놔줍니다. 이 안내 표지판이 없어도 벌금이 됩니다. 그리고 토지를 위한 거니까는 철거 업체가 바닥으로부터 1에서 1.5m 정도의 텁하기까지 해줘야 하는 게 철거의 마무리입니다. 집만 다 부신다고 철거가 아니라 바닥까지 다 파야 되는데 철거업체는 중장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 해줘야 됩니다. 계약서에도 그렇게 마련해야 되고요. 1에서 1.2m 이 흙까지 다 반출해 나가는 것까지가 철거의 영역입니다. 집만 부셔서 그냥 놔두면 안 되겠죠. 너무나 당연한데 이런 걸로 옵션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포크레인이 텁하기까지 해줍니다. 그렇게 텁하기가 진행됐는데 그리고 나서 보니까는 바닥에 너무 물러가지고 옛날에 여기가 미나리 밭이었고 이 일대가 그래서 바닥이 너무 지니까는 여기서 바닥을 단단하게 저는 신공법으로 새롭게 공사를 했습니다. 신공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은 7천만 원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이렇게 땅을 단단하게 만드는 작업을 했고요. 역시 포크레인 작업하고 바닥이 다 묻어지면 제일 첫 번째로 하는 일이 정화조가 뭔지 아시죠? 은가통이에요. 은가통이 다 이제 집을 지은 일로 집어넣는데 얘를 제일 바닥에 이렇게 묻게 됩니다. 바닥에 묻고 레벨링을 보고 우리가 설계 도면에 나왔던 그 장소에다가 좌표에다가 은가통을 정확히 묻습니다. 이렇게 주의가 된 거고 땅이 채가 처음에 물렀다고 해서 여기 미나리밭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강 공사를 한 다음에 진해력 테스트를 합니다. 이렇게 진해력 테스트를 해가지고 기록을 적고 이거를 지자체에 제출해야지 땅이 단단해졌으니까 이제 집을 지어도 됩니다 라는 행정적인 절차를 반드시 거치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마무리 공사를 땅을 진흙을 완전히 단단한 땅으로 다져주는 이렇게 공사를 하고 드디어 바닥에 스티로폼을 깔아서 버림 타설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망치질을 해가지고 자 여기가 땅을 다졌고요. 여기는 편차가 있었고 바닥에는 스티로폼을 이렇게 깔아가지고 버림 타설을 하는데 이제 막 시멘트를 부르고요. 그래가지고 평평한 바닥을 만들어서 건물에 기초를 만드는 거죠. 어디서 찍은 사진인데 어떠세요? 여기 이렇게 집이 있었는데 다 부서지고 휑하죠. 지금 공사는 제대로 시작도 안 했습니다. 드디어 버림 타설이 시작됩니다. 이분 너무 멋지지 않으세요? 이 포즈가 너무 멋있어가지고 제 영상에도 계속 났습니다. 지금은 버림 타설 콘크리트를 쫙 붓는 중인데 이 콘크리트를 쫙 붓고 나서 이렇게 바닥이 어느새 스티로폼이 안 보이고 단단해진 바닥이 됐죠. 그리고 나서 건조 과정을 거칩니다. 양생이라고 하죠. 양세형 양세발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먹칠을 합니다. 먹칠해가지고 도면에 그렸던 것들을 실제적으로 이제 본 공사를 시작합니다. 철근도 미리 갖다 놨고요. 그래서 철근을 넣기 시작합니다. 보이시나요? 이거 하나, 둘, 셋, 하고 이거 하나. 철근을 막 이렇게 여기다 돈이죠. 이때가 되게 추운 겨울날이었는데 이렇게 공사를 하는 열심히 이 모든 자재들은 다 호주머니, 건축주 호주머니와 은행돈이 열심히 있고 이건 우수통, 바닥에 매몰시킨 통이고요. 이 우수통 여기가 있죠. 건물이 이렇게 지어지면은 빗물을 타고 우수통 위에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여기는 지금 원래 이 도로랑 편차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사다리 철판을 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을. 근데 저희 집 작업하는 곳은 이 다음 집이라 펌프가 이렇게 아주 시멘트를 뿌려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사는 집주인분께서 이 위쪽을 이렇게 올려도 괜찮다라고 해주셔가지고 고맙게도 이렇게 공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이분이 오케이를 해주셔서 이 위로 펌프카를 바로 올렸습니다. 이렇게 올려가지고 지금 이 철근에다가 콘크리트를 쫙 부으면은 여기가 바로 1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올리고 지금 1층 공사 이어집니다. 계속 쫙 붓고 거의 반나절 동안 붓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그 콘크리트 시멘트 차가 와가지고 여기 있는 콘크리트를 이렇게 펌프카로 여기다 부어주면은 펌프카에서 쭉 해서 일로 거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 차랑 펌프카는 1+1 같이 다니는 애들이다 라고 이런 거를 필요한 곳에 쫙 부어주죠. 이런 식으로 1층이 이렇게 다 부었습니다. 이 철근도 돈이고 이 바닥도 다 돈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또 건조를 하게 되죠. 양생을 하게 됩니다. 추운 겨울날이었는데 이제 바닥이 다 말랐으니까 다시 또 철근을 엮어야겠죠. 그렇게 철근 작업을 목수 들여오고 요 깡통 난로를 피워가지고 추운 겨울날 따뜻하게 사람들이 이렇게 일하다가 와가지고 손도 좀 녹이고 요렇게. 근데 한 번은 눈이 왔어요. 눈이 오면은 눈이 안 맞게 이렇게 가림막을 쳐줘야 되는데 이거 제가 다 쳤습니다. 현장 소장이랑 둘이서. 와, 정말 개땀 나더라고요. 이렇게 이런 것도 해야 되나 싶었지만은 제 현장 제가 아껴야 되니까요. 그리고 1층 벽을 치고 그 안에 겨울이었으니까 말리냐고 또 깡통을 쫙 이렇게 놓고 말리고. 날이 얼마나 추웠는지 보이시나요? 계량기가 다 동파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동파를 막고 양생 건조를 잘하기 위해서 이런 난로를 실내에다가 2-3세개를 켜놓죠. 이렇게 비가 눈이 안 맞게 하고 벌써 어느새 2층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가 이런 콘크리트 타랑이나 펌프카가 올 때는 주변이 혼잡스러우니까는 이런 분들, 신호수 분들을 모셔야 돼요. 이분들은 최소 2시간, 미니멈 4만 원을 드리는 게 13년도 가격이었습니다. 이분들은 모범운전사이신데 건축에 대한 교육을 받으셔가지고 이렇게 알바도 하시더라고요. 자, 어느새 바닥이었는데 이제 2층 바닥을 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일단 기초가 마무리되고 1층 자리 잡아가면 그 다음부터 2층, 3층 치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어느새 2층 이렇게 치고 이런 것들은 다 전기선들이에요. 전기선 미리 이렇게 빼놔서 연결지면서 올라가는 거죠. 요거는 이렇게 계단이 되는 거고요. 계단이 굳어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모양이 됩니다. 여기다 철근이 막 들어가 있는 거고요. 막 들어가 있는 거에다가 콘크리트 펌프가 이렇게 부으면은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벽이 만들어져요. 말은 정말 쉽죠. 그래서 이런 거푸집을 미리 자재들을 갖다 놔주고 신축할 때 쓰드리고요. 하나하나 알면은 재밌습니다. 이런 공사할 때 특히 옆집에 공사 물건이 나가지 않도록, 날아가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시공사장님들이 잘 알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현장에 공사 지어가는 것. 요걸 가림막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공사 끝나면은 다 걷어지는데요. 이 가림막을 칠 때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공사할 때 안에 안 보이게. 요건 2층에서 이제 바닥에 나무 판자를 깐 거고요. 이 위에 단열재를 까게 됩니다. 요거는 전기 분배기. 전기가 이렇게 오면은 여기서 나누게끔 분배기 역할을 합니다. 분배기도 이렇게 미리 잡아주고요. 자리를. 그래서 2층 바닥도 끝났으니까 다시 한번 펌프카가 와가지고 펌프 작업을 하고 미처 연락이 안 된 수용차들은 이런 비닐은 페인트 가게에서 팔더라고요. 가게에서 이런 차량 덮개를 팔아가지고 이렇게 보호를 해주면은 시시비비도 없어지고 건축주도 든든해집니다. 이렇게 벌써 3층이 타설이 되고 안에는 되게 지저분하죠. 좀 더 일찍 깨끗하게 쳤어야 되는데 제가 직접 하면서 잘 못했습니다. 어느덧 짠 3층이 보입니다. 이때부터 정말 신축이 잘 되구나 라는 기분이 좋아져요. 제가 공사를 하면서 궁금했던 게 바로 이런 건데 여기 3층인데 3층 중간에 이런 게 있어요. 물건이 사람도 빠져서 너무 위험해요. 보니까는
공사가 위로 한 층씩 올라갈 때마다 여기를 통해서 자재를 옮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계단을 통해서 너무 힘드니까는 위아래 직접적으로 옮기게 이런 걸 만들어놨는데, 특히 현장에 가실 때는 이런 구멍이 있는지 없는지 잘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기선을 해놓고 업자분들하고, 역시 추운 날이라 난로 이것도 100개씩 한 번에 사면 싼데 하나씩 사면은 비싸가지고 여러 개를 한꺼번에 샀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어느새 4층이 되면서 이제 다른 집 옥상들도 보여요. 이럴 때 기분이 한 번 더 좋아집니다. 이렇게 계단 형태를 만들어 놓고 여기다 시멘트를 부으면은 계단이 되는 거더라고요. 저는 사실 계단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제일 궁금했었는데, 이렇게 만든 게 그냥 계단이 되어버린 거더라고요. 와, 벌써 3층 4층 되게 높이 올라갔죠. 이렇게 하나하나 반복된 작업을 하게 된답니다. 콘크리트가 부어지면은 이렇게 착착착 수평을 만들게 되고요. 자, 어느새 건물의 외관이 거의 다 만들어져 가고, 저 건너편에 멋있는 다운타운의 아파트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목재만 가져오면 무료로 받아준다고 그래가지고 1톤 트럭에 이렇게 최대한 실어가지고 같이 갔는데, 이거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까지 헝그리 신축을 했답니다. 안에 내부의 모양이 슬슬 나오고요. 이런 배감에 폼질을 했는데 이런 쓰레기도 많이 보이죠. 이게 정말 리얼 신축 현장입니다. 지금은 골조 작업을 하는 거고, 이제 보시면은 외벽 작업, 건물에 콘크리트를 벗으니까 바깥에도 옷을 입히는 건데요. 스티로폼 작업을 하고요. 이 쓰레기차는 쓰레기를 비울 때만 갖다 놨는데, 이거를 미리 갖다 놨더니 온 동네 쓰레기를 여기다 다 갖다 버리더라고요. 이거는 그때 당시 한 차에 5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12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부에서도 이렇게 단열 작업을 하고요. 외부에서도 파벽 작업을 하기 위해서 스티로폴 작업을 하고, 안쪽에서는 보일러, 기포 방통 작업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각 방마다 배선들, 보일러 배선이죠. 다 해놨습니다. 요것들은 이제 보일러 기포 방통을 치기 위해서, 이것도 역시 레미콘 차가 와가지고 기포 방통 보일러에 맞는 그 질에 맞는 시멘트를 부어주면은 아까 방 안쪽으로 이렇게 옮기는 겁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부어가지고 바닥을 마무리 짓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외부와 내부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파벽이 어느 정도 붙여진 외부에 건물 옷이 입혀지는 과정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은 내부에 이제 내부 모수님들이 투입돼가지고 계단 작업도 하시고요. 그러니까 안과 바깥쪽에서 계속 작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사람을 만들어 가듯이 건물이 만들어져 가고, 끝도 없는 쓰레기는 정말 계속 나오게 됩니다. 레이저로 수평 작업을 하면서 목수 작업 계속 하시는 것들이고요. 바깥에는 공간에 계속 공사 작업 물품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느덧 가림막이 거쳐지고 드디어 비계를 터는 날입니다. 비계가 터는 날은 이런 것들, 외부 발판들을 없애는 것들인데, 드디어 내 건물이 세상에 밖으로 나오는 일정을 갖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비계가 거치고 건물이 이렇게 세상 밖으로 인사를 하게 됩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왕가장 브랜드 구룸입니다. 이게 방이 9개가 아니라 제 성씨가 9시고요. 룸이 시그니처인데 방이 9개 있는 게 아니고 왕가장의 시그니처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쪽에서도 이렇게 청소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이런 식으로 사람 모양 아닌 건물 모양이 비슷해지게 되고요. 그동안 바닥이 불안정해서 깔았던 큰 철판도 이제 빼게 됩니다. 이 철판도 되게 비쌌어요. 한 달에 70만 원 정도 주고 빌렸죠. 사게 되면은 너무 쓸 데가 없으니까 빌리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벽돌 작업도 가져오고, 이렇게 외부 모양도 내부 모양도 하나하나씩 자리를 잡으면서 드디어 외부에 이제 창틀, 샤시를 달고요. 중간중간에 제가 직접 차를 몰고 폐기물 처리장 가서 쓰레기를 버리고요. 타이어가 터지도록 최대한 실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많으면 가격이 덜 나오는데, 요만큼만 있는 거랑 이만큼이 있는 거랑 쓰레기 버리는 가격 차이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벽돌도 사서 담장도 만들고, 담장도 색깔도 달리해서 이렇게 하고, 정말 쓰레기는 매일매일 나옵니다. 지치죠. 요거는 이제
가스 인입하는 장면이고요. 이렇게 하고 건물 모양이 창문 샤시도 껴가지고 모양이 나오게 되어 있죠. 이렇게 창문이 다 껴지고요. 점점 정말 건물의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여기다가 아스팔트를 깔 건데 아스팔트랑 뚜껑은 수평이 맞춰질 거예요. 그래서 아스팔트를 얼마만큼 깔 것인지 이 뚜껑 높이에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치밀한 계산하에 현장 소장님이랑 제가 높이를 맞춰서 이렇게 세팅을 미리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이시나요? 이 뚜껑만큼 요거는 건물의 안쪽이니까는 여기다는 주차장 타설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그리고 경계석 바깥쪽 여기다가는 아스팔트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안쪽에다는 지금 작업자분들이 실내 주차장 바닥 콘크리트 작업을 하고 계시고요. 요게 경계석이고요. 그래서 아스팔트 까는 날은 아까 경계석 요 안쪽은 주차장 타설 요걸 한 거고요. 경계석 바깥쪽은 도로 아스팔트를 제가 직접 사비를 넣어서 했습니다. 민원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제가 직접 했고, 얼른 이때 건축주는 방 하나를 이렇게 빨리 이쁘게 꾸며서 광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임차인을 빨리 받아야 되니까. 이렇게 저희는 통창으로 했는데 개방감이 있어가지고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건물 모양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우체통은 필수로 갖다 놔야 돼요. 시그니처 모양도 어느 정도 나오고 외부 조명도 저는 많이 하는 스타일. 이렇게 해서 한 건물이 철거부터 마무리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도 이렇게 실내 청소를 하는데 한 번은 물이 이렇게 터진 거예요. 바닥에. 그리고 3층에 이런 표시를 해가지고 업자분들을 불렀죠. 뜯어내니까 물이 더 넘치는 거예요. 정말 이럴 때는 속상한 정도 아니라 앞이 막막했습니다. 천정을 다 뜯었는데 여기는 세팅을 다 해놓은 실내인데 결국 누수가 돼서 여기를 다 뜯어냈죠. 보이시나요? 이 비참한 현장이. 어느 분의 실수인지는 알지만 그분 실수의 하나로 인해가지고 세팅된 모든 것들을 다 뜯어내서 공사를 다시 했습니다. 이때 온도가 40도였습니다. 결국 여기서 누수가 발생한 거를 발견해서 마무리는 잘 됐는데요. 그때는 너무 막막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델하우스를 빨리 만든 사진 돌려서 사장님들을 불러서 이렇게 입주까지 2달 만에 맞죠. 철거부터 입주까지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신축은 어떤 것인지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저같이 평범한 사람도 2번이나 했는데 여러분들은 더 쉽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자부드립니다. 혼자가 힘들면 같이 하시죠. 이런 집이 새 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은 왕가장은 오늘도 여러분의 왕입니다. 감사합니다. 조택과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